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자연유산의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공룡 발자국 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왜 공룡 화석이 천연기념물일까, 문화재일까 생각하실 텐데요. 그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함께 이야기를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표지 사진에 좌측과 우측이 모두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입니다.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왼편은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측은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름이나 겨울방학 또는 연휴나 휴가철을 이용하신다면 두 곳 다 학술적인, 문화재적인 탐방활동, 탐사활동, 생태학습도 가능하지만 경치도 좋은 곳이라서 꼭 추천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앞선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이러한 그 특징들을 얘기할 때 과학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공룡 화석은 말 그대로 정말 지질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고 보존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덕명리에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굉장히 중요한 발자국 화석산지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982년에 공룡의 존재를 알려줬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조금 이런 이미지는 무엇일까 아마 의아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장준혁이라고 하는 학생분께서 우리나라에 살았던 여러 공룡들 중에서 진주층에 해당하는 여러 층서의 이름이 있습니다. 함안층, 진도층, 진동층, 진주층 이렇게 있는데 진주층에 살았던 공룡과 또 새, 익룡들을 이미지를 최근에 완성한 이미지입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동물들이 우리나라 1억 년 전에 한반도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미지를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저 10원짜리 좀 보이시죠? 10원짜리 옆에는 아주 작은 발자국이 보이실 거예요. 저렇게 아주 작은 육식공룡도 우리나라에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측에 보시는 이 한반도 그림과 다양한 공룡과 인룡과 새들의 이미지를 보실 텐데요. 한반도에 대한 특히 남해안 지역을 30년 넘게 함께 저희와 연구하고 있는 미국의 마틴 라클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직접 손수 그리신 그림입니다. 이분이 그리신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런 많은 천연기념물,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를 포함한 여러 화석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그림으로 그리고 외국분들과 외국 학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미지를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편은요, 22곳이나 되는 지역이 우리나라의 화석으로서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노란색으로 표기한 부분들은 중생대에 살았던 공룡과 관련된 천연기념물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천연기념물 화석산지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보시면 놀라시게 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등학교 이제 교과서 3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요. 지층과 화석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에도 다양한 사진 이미지와 자료들이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덕명리에 있는 상조감 국립공원 앞에 있는 공룡 발자국들이 바로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천연기념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요 1998년에 지정된 해남 우왕리에 위치한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입니다. 이곳에 조사하셨던 분들이 학자분들께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구멍들을 쳐내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알고 보니 이것은 자연적으로 퇴적에 생긴 것이 아니라 거대한 공룡이 성큼성큼 걸어간 흔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보이시는 이제 호수가 보이실 텐데 여름에는 이제 물이 불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게 되겠죠. 여러 가지 서식할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도 새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보존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는 다양한 지역들에서 천연기념물을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지정을 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성군에 위치한 덕명여석산지의 주인공은 이 장준혁 군이 그린 용각류 발자국입니다. 이 용각류 공룡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목이 길고 초식을 했고 거대한 몸집에 네 발로 걸었던 공룡들입니다. 이 공룡의 발자국들은 주로 저렇게 둥그렇게 발가락이 5개입니다. 마치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둥그렇게 찍히는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시게 되겠고요. 지금 보이는 공룡은 마찬가지로 그 덕명리에서 같이 발견되었는데요. 앞서 보신 용각류 발자국하고 다르게 3가지 형태로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이미지처럼 조각류 공룡이 될 텐데 저렇게 3가지로 찍히는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조각류 공룡, 이게 이제 에드몬토사우루스의 발톱 하나의 끝부분이 되겠는데요. 둥근 모양을 갖습니다. 초식 공룡이기 때문에 육식 공룡하고 달라요. 제가 비교를 위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뒷발톱을 갖고 왔습니다. 육식을 했기 때문에 공격을 하죠. 먹이의 사냥을 해야 되죠.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이 초식을 했던 조각류 공룡들은 둥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측에 보이시는 저 발자국 끝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찍히는 것들을 보고 이 공룡은 육식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조각류처럼 초식 공룡을 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쉽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용각류 공룡 말씀을 드렸는데요. 덕명리에 가시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최소 6마리 이상들이 떼를 지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성 덕명리에서 발견된 천개미의 중요성은 단지 이러한 용각류 공룡이 존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함께 가족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발자국 크기를 보게 되면 크기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어미에 해당하는 공룡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무차 다 자라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공룡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집단으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 발자국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우왕리 같은 경우에는요, 보호각을 지었습니다. 왜? 풍화나 외부에서의 들어온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견 현장이 보호각이 지어지기 이전 모습이고요. 아랫부분은 건물로 씌워서 더 이상의 실외가 아닌 실내를 만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현장을 가시게 되면 굉장히 멋있는 공룡의 발자국을 통해서 아마 그 압도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명심해야 할 사항 한 가지는요. 이 공룡의 발자국의 주인공이 저기 있는 용각류 공룡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각류 발자국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학자들의 결과를 보면 이 공룡 발자국의 주인공은 용각류 공룡이 아니라 앞서 이런 둥근 발 모양을 가졌던, 발톱 모양을 가졌던 조각류 공룡의 발자국으로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발자국만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발자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룡의 알화석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알화석은요, 현역위험물 제414호로 지정된 경기도 화성시 고정리에서 발견된 알둥지 화석인데요. 전체 지역의 알둥지 중에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좋은 알둥지를 밖에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훼손과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발굴해서 실내로 옮겨온 모습이고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대전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센터에 전시관에 오시게 되면 이 진품 공룡 알둥지 화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그 알둥지를 좀 자세하게 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좌측은 좀 더 클로즈업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아래 배열은 2개씩 둥글게 원을 이루면서 배열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추론하고 있는 이 아래 주인공은 초식공룡의 알로 저희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공룡 알 둥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좀 더 재미나고 신기한 공룡 알 둥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최대로 큰 공룡 알이 묻힌 알 둥지가 지금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 알 중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알을 보기 위해서는 목포를 가셔야 됩니다. 다른 박물관들도 이렇게 대표 킬러 아이템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 가시게 되면 최초 발견했을 때 모습 아마 정확히 보실 수가 없으실 텐데요.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서 있는데요. 자그마치 35cm가 알 크기가 길이 하나 넘습니다. 그 정도로 거대한 알들이 둥글게 10여 개가 모여 있고요. 이 알둥지의 발견은 쉽지 않았습니다. 최초 발견은 2009년도 9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2년이 넘는 거의 3년이 다 되는 시간을 통해서 현장에서 안전하게 이제 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좀 보시게 되면 2009년 9월에 발견 신고를, 왜냐하면 중요한 화석입니다. 화석은 전부 다 매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발견 신고를 통해서 발굴 조사를 했고요. 2차례의 발굴 조사를 거쳐서 평가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고 국가기록 문화재 조치가 되면서 천연기물 지정이 2012년 3월에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앞에서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될 텐데요. 전남대학교 공룡연구센터와 목포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연구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정말 최초의 발견 당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또 이 무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안전하게 실내로 옮기는 과정까지 과정 하나하나를 잘 기록으로 남겨서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한 지금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존 처리 작업이 또 굉장히 깁니다. 2010년 8월부터 거의 이제 1년 가까운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부서지고 깨진 부위를 복원하고 또 없는 부위를 뼈를 또 조각을 붙이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안전하게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발자국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보호각을 세우는 것처럼 개별로 저희들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은 실내로 옮겨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까 제가 티라노사우루스 레플리카 발톱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용광류 공룡, 조광류 공룡이 발견되었지만 이러한 육식공룡의 흔적은 제가 지금 아마 여기 있는 이미지와 거의 똑같은 그림인자 같은데 실제 1:1 사이즈 크기입니다. 복제를 했기 때문에요. 이러한 육식공룡, 거대한 수강류 공룡들은 우리나라에 살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된 것은 2014년에 지정된 전라도 군산에 위치한 삼동 공룡 인용 발자국 석산지입니다. 아마 드론 사진을 보시게 되면 거대한 발자국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모든 발자국 석산들이 굉장히 학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저는 이 발자국을 꼽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거대한 크기의 육식공룡, 수강류의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식공룡의 존재가 전라북도 군산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남해안 지역을 여행하시거나 이렇게 전라북도 지역을 여행하시거나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공룡의 화석산지를 보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현장 가시게 되면 이 문화재 교육, 현장학습, 활용의 측면에서 다양한 학술적 가치를 몸소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는 진주입니다. 경상남도 진주 가진리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 겉의 모습을 보면 이미 번듯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이 건물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아주 희귀한 화석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 화석은 처음엔 공룡이 아니었고요.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새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새의 발자국을 보실 텐데 지금은 이제 실내에 여러분들의 관람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보행로를 데크를 잘 설치를 했는데요. 바로 좌측을 보시게 되면 1억 년 전의 새들이 남긴 발자국 화석들입니다. 이 발자국 화석들을 현장에 잘 보존하고 아까 봤던 건물처럼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보존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혹시 진주 지역을 가시게 되면 이러한 새 발자국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이 새 발자국 중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새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그 진주 가진리의 천연기념물 화석산지에서 보실 수 있는 새고요. 우측에 있는 이 이미지들은 지금 살고 있는 저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갯벌에서 부리를 넣고 움직인 모습을 저희들이 조사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과 1억 년 된 저새류들이 남긴 흔적이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남대학교 장준혁 군이 이 저새류를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저들의 상상 속에는 아마 지금은 진주에 위치한 1억 년 된 지층이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저새들이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현장이 되겠고요. 아울러 조광류 발자국 화석 산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조각류 발자국 화석들과 달리 저 좌측에 보이는 이미지들은요, 이 앞발이 찍히는 것인데요. 저 우측 사진처럼 앞발과 뒷발이 함께 나오는 발자국 화석들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뼈가 없을까요? 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뼈는요,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용광류 공룡, 거대한 몸집이 컸던 용광류 공룡의 상완골에 해당합니다. 상완골의 일부분인데요. 이 발견된 지역은 경상북도 의성군 탐리에서 발견이 됐고요. 1913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공룡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화석산지에서 이게 지금 목뼈고요. 목뼈를 옆에서 위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뼈들을 척추와 견갑골과 갈비뼈들이 연결된 부위를 보고 계시는데요. 저 공룡은 새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학명에 붙여서 코리아나사우루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살았을 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조각류에 속하는 초식 공룡이고요. 이 공룡의 특징은 이 견갑골과 상완골이 특수해서 땅을 파기에 아주 능숙했던 공룡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화석들 말고도 최근 한 5년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이런 랩토류에 속하는 아주 작은 공룡도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만큼 이 학술적 가치들이 규명이 되면서 앞으로도 더 훌륭한 자연유산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석들 포함한 많은 소중한 자연유산을 어떻게 저희들이 지키고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 방안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앞서 강의드렸던 천연기념물 동물이나 독도나 이러한 공룡 발자국 산지가 중요한 자연유산이라는 것을 알아가기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천연기념물 동물의 서식지나 식물들이 자라는 곳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지금 캠핑도 많이 가고 여름철엔 휴가를 많이 가게 됩니다. 또 사진을 찍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포획을 하거나 잡거나 또 식물을 채집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자연유산이나 천연기념물 홍보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함으로써 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천연기념물과 명승 그리고 자연유산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우리나라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천연기념물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연구하고 지켜나가는 노력들을 함께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